정년퇴직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35년간 다녔던 공기업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손에 든 기념패가 묵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매일 이 시간에 집에 있겠구나. 벌써 왔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정년이라서. 아, 그래요. 아내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20대에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정확히 12시였습니다. 퇴근은 6시였습니다. 35년간 큰 사고 없이 살아왔습니다. 승진도 제때 했습니다. 연금도 넉넉했습니다. 저축도 쌓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설거지는 왜 안 해요? 지금 하려던 참인데. 그럼 빨래는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내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취미 생활이라도 찾아보지 그래요.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으니까. 뭘 하라는 거야?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내 벤치에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들과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마주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 바퀴 돌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벤치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35년을 준비해온 노후였습니다. 퇴직 2달째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당신이 해요. 알았어. 저는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름때가 안 빠져요. 수세미를 세워서 닦아야지. 아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잖아.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내가 다시 해야 하잖아요. 저는 수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줬어요. 뿌리가 썩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이 뭘 알아요? 내가 10년 키운 화분인데. 저는 물 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낚시를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젊었을 때 즐기던 취미였습니다. 어디 가요? 낚시 좀 가려고. 또요? 지난주에도 갔잖아요. 한 달 만인데. 집에 할 일도 많은데 형광등 갈아야 하고 화장실 코킹도 떨어졌어요. 오후에 돌아와서 할게. 그럼 언제 해요? 맨날 미루기만 하고. 저는 낚싯대를 다시 창고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외출했습니다.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카페에 갔습니다.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람 좀 봐요. 퇴직하고 빵집 차렸대요. 화면 속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빵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 당신도 뭐라도 해보지 그래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뭐해요. 나도 생각은 있어. 생각만 하지 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5살 된 손자였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지? 손주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조심해요. 허리 안 좋잖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긴요. 지난번에도 삐끗했으면서 딸이 거실 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탁자 좀 낡았다. 새로 사지 그래. 아직 쓸만한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그러시지. 돈도 있으면서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연금 나오는데도 아무것도 안 사려고 해요. 나만 답답해요. 엄마도 힘드시겠다. 딸이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밥을 흘렸습니다. 저는 휴지를 집어 닦아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티슈로 해야지. 아내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휴지도 괜찮잖아. 당신은 아이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나 봐요. 손주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아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 갈게요. 아빠, 엄마도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창피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가? 딸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릇을 씻는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맨날 그래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줄 알아요.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일찍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점심 반찬 있으니 데워 드세요. 저는 쪽지를 떼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데우지 않았습니다. 김치만 꺼내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나누는 말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10마디도 안 되었습니다. 저녁 먹어요. 응, 설거지 좀. 알았어. 그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나갔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까지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벤치에 할아버지 2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 나도 그래.
집사람이 맨날 잔소리야.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그래.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우리 좀 얘기해요. 아내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한 뼘 정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뭘? 이렇게 살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하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멍 때리고 나도 힘들어. 나는 안 힘들 것 같아요.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이 다 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부러워요. 남편들은 다 바쁘게 뭐라도 하는데 나도 뭘 하고 싶지.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맨날 변명만 해요. 35년 동안 회사만 다녔으니까 이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말해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이제 지쳤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따로 살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진심이에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애 생각은 안 해? 애도 다 컸어요.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내가 먼저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았습니다.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 생긴 금인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딸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없던 쪽지였습니다. 내일 친정에 다녀올게요. 며칠 있다 올게요. 저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시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며칠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일주일일까요? 한 달일까요? 아니면 영영 안 돌아오는 걸까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아니, 제 자신을 먼저 붙잡아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퇴직 기념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오래된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5에 제가 적어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를 갖고 싶다. 저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세미를 세워서 닦았습니다. 아내가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걸레질을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후에 동네 서점에 갔습니다. 창업 관련 책들을 찾았습니다. 세 권을 샀습니다. 카페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 나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네, 잘 지내요. 아빠는요? 나도 괜찮아. 손주는? 잘 있어요. 아빠 보고 싶대요. 그래. 곧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집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지키고 있어.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을 갈았습니다. 화장실 코킹을 새로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야? 할 얘기가 있어. 저녁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저는 청소를 다시 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요리는 못했지만 준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들어와. 아내가 현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청소했네요. 좀. 아내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사왔어. 아내가 꽃을 만졌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앉아. 내가 차 끓일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유자차였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동안 생각 좀 해봤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아내가 차를 마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방황했던 것 같아. 뭘 해야 할지 몰랐어. 근데 그게 당신한테 짐이 됐지. 알았으면 됐어요.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내볼까 해. 예전에 꿈꿨던 거야.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서점이요? 응. 작은 동네 서점. 카페 겸해서. 지금 나이에 새로 시작하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래.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하네요. 책에서 봤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려고요? 도와줄래? 아내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책 잘 몰라요. 괜찮아. 같이 배우면 돼. 당신은 카페 메뉴 맡고. 진심이에요? 응. 이번엔 정말 해볼 거야. 당신 없이는 못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해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손을 뺄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요. 약속할게.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차린 식탁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좀 짜네요. 다음엔 잘할게. 괜찮아요. 먹을 만해요.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제가 산 창업책을 펼쳤습니다. 여기 봐. 입지 선정이 중요하대. 우리 동네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책을 들릴지, 카페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오랜만에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면 되지. 당신이 그런 말도 하네요. 나도 변했어. 조금은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작은 서점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제가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 상가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15평 남짓했습니다. 한쪽은 책장을, 한쪽은 카페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로 갔습니다. 책을 정리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님 안 오면 어떡해요? 오겠지. 기다려봐. 당신이 그렇게 낙천적이었나요? 나도 놀라워. 아내가 웃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첫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여기 언제 생겼어요? 일주일 전에 열었어요. 좋네요. 동네에 이런 데가 필요했는데. 아주머니는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커피도 한 잔 마셨습니다.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손뼉을 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퇴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오는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책 재밌어요. 추천해 주셔서 잘 읽었어요. 다음엔 어떤 책이 좋을까요? 저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책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줄. 어느 토요일 오후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가게 분위기 좋다. 그래, 엄마가 꾸몄어. 엄마 솜씨네요. 아내가 손주에게 쿠키를 건넸습니다. 우리 손주, 이거 먹을래? 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부모님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이랑 다르세요.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딸에게 건넸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 알아요. 걱정 많이 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도 나도.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손님이 떠나고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피곤하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래도 좋아. 이런 피곤함은. 아내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도요.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35년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당신이랑 함께 있으니까.
갑자기 왜 그래요? 사실이잖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함께 늙어가요. 그래. 천천히. 문을 잠그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내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제 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습니다. 라면 끓일까요? 좋지. 우리는 부엌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내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저는 김치를 꺼냈습니다. 계란을 삶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당신, 계란 익히는 솜씨가 늘었네요. 그치? 처음엔 엉망이었잖아요. 연습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가게가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았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산책하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하루를 사는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응. 날씨가 좋아서. 오늘도 가게 가야죠. 그래. 준비할까? 씻고 나올게요. 아내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데웠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밥 차렸네요. 어서 와.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반찬을 집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